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김주임입니다. 이제껏 제가 ETF 소개와 비교하는 영상에서 총 운용 자산과 거래량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였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괴리율과 추적 오차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합니다. 사실 괴리율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적은 비율이어야지 좋은 ETF라고만 간단히 알고 있었지만 이 기회로 괴리율과 추적 오차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것을 코덱스 미국 펑플러스와 타이너 차이나 전기차 소울 액티브를 비교해 보면서 이 ETF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ETF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괴리율과 추적오차를 설명드리기 앞서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를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괴리율을 확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는 플레임으로는 Net Asset Value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는 기준 가격이라고도 하며 ETF 단위로 한좌당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는 먼저 현금이나 주식 등에 포함하는 자산 총액인 자산에서 수수료와 운용보수 같은 운용 시 발생한 부채를 빼줍니다. 그러면 자본이 되고 이것을 발행한 총 발행 자수로 나눠주게 되면 순자산 가치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는 하루에 한 번씩 발표하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가격이라는 순자산 가치가 존재하지만 사실 ETF를 거래할 때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은 변화된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 형성의 원리를 보자면 일반 주식 가격 형성 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 그 기준 가격이 변화된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수요가 강하면 매수세가 당연히 강해지고 그러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겠죠. 반면에 공급이 많아지면 매도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리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식은 시장 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빼고 그 값을 기준 가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괴리율의 퍼센트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순자산 가치의 ETF 종가가 나오고 그 옆에 순자산 가치와 ETF 종가의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괴리율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괴리율을 통해 매수 및 매도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요. 이상적인 거래 전략으로는 괴리율이 플러스일 경우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다는 말이니까 할증, 즉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매도할 때 유리하고, 반면 괴리율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다는 말이니까 할인, 즉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수할 때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괴리율을 통해 확인하고 거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래 전략을 짜서 거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괴리율이 최대로 0%에 수렴하는 값인 최소화된 상태에서 거래할 경우 잘 거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수시로 제공하여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자인 LP가 거래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일가 매매인 한 가지 가격으로만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LP의 유동성 공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괴리율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는 먼저 장전 거래인 8시부터 9시, 그리고 장 개시 후 10분간인 9시부터 9시 10분, 그리고 장 막판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단일가가 왜 이뤄지는 시간대를 제외하고 거래해야 하는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4월 22일자 거래 정보를 통해 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9시부터 3시 언저리까지는 거래량도 비슷하고 가격의 변동폭도 크지 않았지만 장 막판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엄청 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하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매수할 경우 불리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장거래의 중간 시간대에 거래하는 게 적정 가격에 잘 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인을 말씀드리면 ETF 기초자산의 거래 빈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 조금 위험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거래소와 거래 시간이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ETF로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ETF의 괴이율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ETF 검색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 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엑셀로 옮겨주고 차트화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 4개월간의 괴리율 추이를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상품으로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잘 유지되지만, 반면 빨간색 선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는 그보다 큰 폭으로 변동폭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괴리율의 변동폭을 3% 기준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ETF의 상장 폐지 조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장 폐지 조건이 있지만 괴리율의 상장 폐지 조건을 보면 이제 이 수식은 아마 괴리율의 수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괴리율이 3%로 초과한 일자가 분기별로 20일 이상일 경우 그 ETF를 관리하던 LP를 1개월 이내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대략 분기별로 30% 이상일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패가 바로 되지 않겠지만 투자하시는 상품의 괴리율의 변동폭이 크다면 절대 무시하고 그냥 투자하는 건 안 된다고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투자하시는 ETF의 괴리율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리율에 대한 개념과 비교 영상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추적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적 오차는 영어로 트래킹 에러라고도 하며 ETF의 순자산 가치 수익률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얼마나 잘 추정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초지수와 순자산 가치의 수익률 차이가 추적 오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적 오차는 낮을수록 ETF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좋은 ETF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운용회사의 운용 능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를 보시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순자산가치 수익률이 비교적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 오차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말씀드렸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괴리율을 비교하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관련된 상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증권 정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 이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는 항목 중에서 ETF 분석을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순자산 가치 추이를 볼 수 있고 ETF 종가랑 괴리율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괴리율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프로 보면 좀 더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 붙이기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끌면 복사 붙이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서 복사 붙이기를 합니다. 이렇게 X를 키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관련된 항목이 복사가 붙여 넣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괴리율에 대한 수치만 쭉 드래그 하셔서 삽입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차트 중에 꺾은 선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설정한 기간으로 괴리율의 추이가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한 번에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요약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TF의 적정 주가 및 ETF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오늘은 괴리율과 추적 오차도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가격 차이를 퍼센테이지에서 보여준 거고, 추적 오차는 순자산 가치와 기초지수의 수익률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LP의 호가 제공 가능 시간으로 장거래 시간 중에서도 9시 10분에서 3시 20분에 거래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괴리율이 3% 이상으로 많은 ETF는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투자하는 데 위험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용자산 규모와 거래량 규모도 체크를 하여서 많고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괴리율과 추적거차에 대한 개념과 비교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모두들 성토하시고 안녕히 계세요.